비트코인은 네.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상용화된 애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예. 즉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은 기술을 활용을 한 거지 이꼴 블록체인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그건 거를 아니다. 예, 명확히 우선은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가 좀 잘못했었던 건 뭐냐면 비트코인 기술을 가지고 모든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봤었다는 거. 그러다 보니까 네.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일반 사용자들한테.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좀 쉽게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5가지만 아시면 돼요. 네. 컨셉을. 근데 요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한번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전통시장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뭐 돼지고기, 소고기 파는 정육점도 있을 테고요. 그렇죠. 또는 뭐 어류를 파는 어류점. 네. 그리고 야채, 채소를 파는 상점. 네. 그리고 저 같은 아마 소비자가 있을 겁니다. 네. 근데 그런 각각의 시장을 구성을 하는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육점은 돼지고기, 소고기가 하나의 자산일 테고요. 저는 그걸 사기 위한 현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물물 교환, 곧 거래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이런 거래를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돼지고기 100g을 시장에서 100g에 10,000원이다라는 룰이 있다라고 하면 제가 100원을 가지고 거래를 성사시킬 수는 없겠죠. 네. 이런 컨셉들이 블록체인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블록체인은 뭐냐? 5가지 컨셉, 즉 네.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네.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는 여러 참여자들이 존재하겠죠. 네. 근데 이런 참여자들은 서로 다른 유형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도 되고요. 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서들도 되고 네. 또 아니면 저희 몸속에서 나오는 의학 정보, 헬스 네. 정보도 당연히 이제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뿐만 아니라 뭐 컨테이너, 자동차, 다이아몬드 같은 유형의 자산도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이런 비즈니스 네트워크의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명의 자산을 결국은 거래를 해야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이 거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비즈니스 네트워크에서 정해진 규칙에 만족을 해야만이 네. 거래가 성사되겠죠. 이러한 부분이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하는 영역을 통해서 네. 거래가 성사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는 영역을 프로그램으로 자동화시켜 놓은 영역을 우리는 스마트 컨트랙이다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비즈니스 네트워크에 참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자산을 스마트 컨트랙 기반으로 거래를 투명하게 공유하는 기술이 곧 블록체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거래라는 거는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거래라는 거는 자산의 라이프 사이클을 의미를 합니다. 네. 자산이 생성이 되고 자산이 이동이 되고 자산이 소멸되는 그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요. 비트코인을 여기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네. 그럼 비트코인은 어떤 거냐? 익명의 사용자들이 참여하는 네트워크입니다. 그리고 자산은 뭐냐? 비트코인이다라고 하는 암호화폐이겠죠. 네. 그리고 중요한 거래는 뭐냐? 거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이체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소유권이 바뀝니다. 네. 그게 자산의 이동인 거고요. 또 하나는 채굴 과정에 참여를 해서 없었던 자산이 생성이 되죠.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거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추적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농장주인이 키운 돼지고기를 맨 처음에 등록을 하겠죠. 네. 맨 처음에 등록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거래입니다. 그리고 돼지고기를 가지고 있는 농장주인이 거래 관계에 의해서 가공 처리 업체한테 넘기고 유통 과정을 거쳐서 마트에 팔리겠죠. 네. 이렇게 돼지고기가 이동되는 거, 소유권이 바뀌는 영역들이 하나의 거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통쪽에 굉장히 잘 활용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제가 뉴스 보니까 양주를 위조해가지고 많이 판매하니까 그 당시에 무슨 위조를 방지하는 무슨 QR 코드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네. 것도 이 블록체인을 활용하면은 상당히 그 부분이 이제 위조 같은 게 잡히겠네요. 베리파이어라는 네, 요만한 칩, 요만한 칩이 있어서 칩이 있습니까? 네, 그 칩이 양주, 뭐 비싼 와인에 들어가게 되면 그 유통 과정들이 블록체인과 연동이 되어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있는지를 추적을 함으로써 그렇겠죠. 불량을 이제 걸러낼 수 있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가지 중에 나머지도 뭡니까? 우선 5가지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네. 두 번째는 참여자, 네. 세 번째는 자산, 네. 네 번째는 스마트 컨트랙, 네. 5번째는 거래입니다.
이 관점에서 5가지 관점에서 블록체인을 이해를 한다라고 하면 네. 어떤 블록체인이든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월마트 차이나 중국 월마트가 네. 맨 처음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사업이 어떤 것이냐면 돼지고기의 원산지 이력을 추적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쓰냐 하면 맨 처음에 저희가 이제 중국 같은데 여행이나 뭐 갔다 오시면서 면세점에 들려서 술이나 뭐 다른 상품을 살 때 네. 믿고 사시나요? 보통은 싼 맛에 그렇죠. 사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거기에 있는 중국인들도 그들의 식품 안전망에 대해서 되게 불신을 합니다. 우리도 불신을 하는데 중국은 더 중국인들은 심하죠. 네. 더 심하게 불신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월마트가 뭘 했냐면 어떤 농장 주인이 키운 돼지고기가 고기가 유통되어서 가공 처리 업체, 집합장, 마트에까지 올 때까지의 유통 과정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도록 하게 되고 사용자는 스마트폰을 가지고 네. 마트에 가서 QR코드를 스캐닝하는 순간 어떤 농장 주인으로부터 유통이 되는 과정들을 보고서 네. 안전하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이제 그 식품 안전망을 먹거리 문화를 이제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최근에 이제 그 골든 스테이트 푸드라고 하는 대형 식품 산업사가 네. 그 햄버거에 들어가는 소고기 패티가 네. 있죠. 그게 맨 처음에는 이제 냉동식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네. 냉동식품을 사용하면 유통기한이 70일이에요. 70일 안에 이제 소비가 되면 끝나겠죠. 네. 근데 블록체인 기술을 가지고 뭘 했냐? 신선육으로 바꿉니다. 네. 신선육으로 바꾸게 되면 유통기한이 14일로 확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하냐? 제조사부터 네. 트럭 회사를 옮기면서 온도도 체크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게 집합장에 모였다가 또 그 맥도날드 프랜차이즈 같은 햄버거 프랜차이즈로 다 가겠죠. 이것들을 하나의 싱글 뷰로 어떻게 이동이 되는지를 추적을 하고 필요한 재고 관리 그리고 필요 없는 식품들을 버리는 일들도 줄어들면서 이런 영역들에 이제 블록체인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까르푸가 다양한 상품들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추적을 하는데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 예가 이제 이런 첫 번째 예고요. 정육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자 추적 시스템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있는데 아마 블록체인이 좀 더 업그레이드한 거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한 영역은 매우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유통 과정들을 보게 되면 매우 여러 파티들이 거치면서 전 과정 사각지대가 너무 많죠. 사각지대가 있으니까 그 단절된 그런 프로세스를 좀 이 하나의 싱글뷰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가능해. 두 번째로는 그 다이아몬드 같은 고가치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다이아몬드를 산다라고 하면 이 다이아몬드가 정품이 맞아? 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영역들도 실질적으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어떤 정령 과정을 통해서 이 다이아몬드가 어디서 생산이 되고 그게 사고 팔고 유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저한테까지 오는지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게 블록체인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거의 대표적인 회사가 이제 에버레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뭐 고급 와인이라든가 시계, 루비 같은 고가치 상품들을 추적을 하는데 이미 이제 블록체인을 유럽에서 적용을 하고 있는 업체들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이제 의료나 에너지 다양한 모든 산업들로 이제 블록체인이 적용이 되면서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